짜증나 죽겠네. 아, 씨. 아, 진짜. 아, 무슨 일이시죠? 뭐야? 경찰입니다. 어쩌라고? 아, 조용히 해. 쟤 뭐야? 오늘의 주제는 앞에서 영상도 봤을 텐데요. 과학으로 만드는 더 안전한 세상입니다. 과학으로 어떻게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전 질문으로도 많이 요청해 주셨는데요. 두 분은 이제 과학으로 어떻게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이 매우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개인정보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과학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저희를 가장 안전하게 해준 사람으로 먼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경찰관 분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경찰관 분들이 현장에 출동하시면서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과학적 기술이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시민을 위해서 오늘도 힘써주시는 경찰분들이 어떤 과학적 원리와 소재로 개발된 방호구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구조용 복합소재연구센터에서 근무 중이신 이민욱 연구원님을 모셔보고 초경량 방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이민욱 연구원님을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진짜 많이 기다렸어요. 마치 캡틴 아메리카가 나타난 것 같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민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복합 소재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복합 소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복합 그리고 소재 여러 가지 소재를 모아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복합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마치 마술사 같네요. 마술사. 네, 그렇게 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복합 소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당장 우리 집 벽만 보더라도 겉에는 이렇게 시멘트가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 철근들이 이렇게 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집이 아주 단단하게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소재로 저희 건물을 짓는 것처럼 네. 여러 가지 소재를 한 번에 네, 복합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용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연구 분야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섬유 강화, 복합 소재 파괴와 회복 그리고 나노 마이크로 섬유를 이용한 표면 처리, 기능성 소재 제작 이런 네.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네, 뭔가 소재를 파괴하고 네, 다시 복구하고 네, 맞습니다. 이런 걸 연구하신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셨나요? 먼저 자가치유 복합 소재라는 아주 작은 분야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말 그대로 이 소재가 혼자서 자가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이것도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인데 당장 우리 손바닥에 예를 들어서 스크래치가 나게 되면은 피가 살짝 나다가 닦지가 않고 그리고 피가 더 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는 새살이 돋아서 이제 다시 치유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자연에 이제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이런 벽이나 이런 재료들이 실제로 스크래치가 난 후에 다시 이거를 스스로 메울 수 있게 만드는 게 자가치유 복합 소재. 그래서 소재의 파괴 그리고 회복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소재 자체가 스스로 회복한다니 네. 그 부분 또한 지금 상당히 궁금해져요. 네, 살짝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차를 보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 그 기스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나요. 예, 문콕이 생기거나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면은 우리 마음이 굉장히 속상해요. 그럴 때 만약에 차 페인트가 다시 원래대로 복구가 되고 이 문콕이 스스로 이렇게 차오른다면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 되겠죠.
스스로? 저는 컴파운드로 문대요. 네, 근데 스스로? 네, 혼자서. 너무 좋은 기술인데요. 네, 네. 그 스크래치 정도야 이제 약간 보기 안 좋은 그런 일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집에 벽에 균열이 간다거나 아니면 다리에 균열이 가기 시작해서 곧 무너질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큰 일이 되겠죠. 네, 그럴 때 생긴 균열도 스스로 균열을 메우고 다시 붙게 만든다면은 큰 사고를 막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러면 직접 개발한 보호구가 있다고 하는데 네. 경찰분들이 직접 사용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아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겪기는 어렵긴 하지만 실제로 이 경찰분들이 이 아주 위험하고 그리고 험한 그런 환경에서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우리는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 접하는 게 전부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흉기를 이렇게 마구 휘두르는 그런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 상해를 입으시거나 아니면 심하면 돌아가시는 경우도 지난 5년간 약 9천여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되면은 이제 왜 그렇게 경찰분들이 적극적으로 제압을 하지 못할까 이런 것들을 좀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실제로는 이 현장에서 총이나 이 테이저건 같은 거를 이렇게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단봉 정도 한 요 정도 길이가 되는 3단봉을 가지고 이제 흉기를 마구 휘두르거나 아니면은 뭐 집기나 뭐 컵이나 이런 것들을 마구 던지는 그런 상황을 제압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거의 맨몸으로 그거를 막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사실상 현장에 출동했을 때 진짜 좀 안 좋은 일들도 네. 많이 일어났었겠어요. 물건을 던져서 네. 경찰을 공격한다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다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을 공격을 한다든지 네. 이럴 때 3단봉 60cm밖에 안 되는 네. 3단봉 제 앞에 이렇게 휘둘러도 이 네. 정도밖에 맞아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이제 방호구인 방패를 개발하시게 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패에 대해서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네. 저희 에즈 서포터즈 친구분들이 이제 방패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여줄 텐데요. 한번 직접 펼치는 시험까지 한번 할 예정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옛님이 한번 방패를 들어보시겠어요? 이게 방패인데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방패가 작고 가볍다는 느낌이 일단 들고 그리고 이 후면을 보면은 여기 손잡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찍기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팔을 넣어서 고정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패를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치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에는 좀 사이즈가 작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좀 작게 보일 수는 있지만 사이드를 보시면 경첩이 있어서 펼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펼치는 거는 어떻게 펼칠 수 있나요? 한번 상단의 버튼을 눌러보시겠어요? 네. 네, 이 방패는 접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라는 것이 가장 눈에 띄어요. 왼쪽 상단에 구멍이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인지 궁금하고 이 방패만의 특징과 핵심 기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직접 우리 친구분들이 먼저 네. 살펴봤는데요. 이게 펼쳤을 때 더 커지는 효과가 네, 네. 있네요. 네, 그러면 이거를 연구원님께서 직접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살펴서 네. 기능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네, 전달해 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패는 일단 칼을 잘 막을 수 있어야겠죠. 단단한가요? 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이 판이 굉장히 얇아요. 오, 잘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두께가 3mm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촬영 현장이 크로마키 배경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 보호 여기. 필름 때문에 반사 보호 필름 때문에 여기 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고 중간중간 화면 전환을 이거 방향 전환을 할 때마다 방패가 안 보일 수 있어요. 네, 네. 한번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방패가 얇으면서도 가벼우면서도 그리고 충분히 칼이나 몽둥이 뭐 이런 흉기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탄소 복합 소재로 제작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까만 이 섬유의 결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탄소 복합 소재는 보통 아주 고가의 이제 스포츠카 또는 이제 비행기 이런 데 쓰일 정도로 아주 가벼우면서도 철보다 훨씬 단단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패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게 뚫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단한 소재가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방패는 항상 경찰분들이 휴대를 하시고 현장에 출동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은 일단 불편하면 안 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방패처럼 크고 무거워서 이거를 실제 안 들고 현장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접혔을 때는 이렇게 팔 정도 사이즈가 가려지는 이렇게 작은 형태고요. 그러면은 위험한 상황에서는 이게 방패가 전개가 되면은 상반신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2배로 크기가 확장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상단에 여기 구멍이 하나 있는데. 네, 요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방패가 이렇게 펼쳐지면은 이게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네, 여기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이 랜턴을 통해서 이 빛이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흉기를 든 이 범인과 대치하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눈이 착 부시는 눈뽕이라고 네, 눈뽕이죠. 하죠. 그래서 눈이 부신 그 찰나의 순간만 있으면은 이 경찰분들이 제압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을 그 현장 경찰분들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분들이 실제로 이 보급돼서 사용하고 계시는 이 랜턴을 끼워서 이렇게 일체화할 수 있게 손잡이를 개량을 또 했습니다. 네, 여기 진짜 순간적으로 많은 빛이 눈에 들어오면 이제 눈이 부셔가지고 앞을 잠시 못 보는 상황이 있는데 그 찰나의 시간만 확보해도 이제 경찰관님들이 범인을 제압하고 이런 부분 시간이 제공이 된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경찰분들이 제일 두려워하시는 거는 이 칼을 든 범인을 맨몸으로 상대해야 된다는 점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어느 정도 뛸 수 있고 그 일격만 막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 동작에서 얼마든지 제압을 할 수 있다는 게 경찰분들 의견이셨고요. 실제로 이 방패의 수요가 이제 급증하게 된 계기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관악구 초등학교 앞에서 그 조현병 환자가 장시간 그 대치하는 그런 사건이 흉기를 있었어요. 그때 들고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실 장봉을 들고 이렇게 옆에서 제압을 도우시던 그 경찰관 분은 사실 퇴직을 얼마 앞두신 상황이었는데 그때 얼굴에 이렇게 자상을 깊게 입으셔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사례들이 정말. 다름이 아니라 장비가 그리고 좋은 과학 기술이 제공이 된다면은 충분히 제압하는 데 훨씬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경찰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저희 키스트에서 이런 방패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한번 저도 들어봐도 될까요? 네. 무거운 줄 알았지만 아주 가볍습니다. 저 한 손으로도 들고 있어요. 네, 아주 가벼워요. 근데 여기 팔에 이런 식으로 하고 이 두부 여기를 펼쳐서 저 가려지나요? 저 가려질 정도로 아주 넓어요. 야! 이렇게 해서 범인을 제압한다고 합니다. 아주 불도 채팅 좀 엄청 읽어봐 켜져요. 드려도 되나요? 네네네. 오 대박 아이고 크크크크 눈뽕! 야채님 눈뽕 나왔습니다. 당하셨어요. 캡틴 아메리카도 이거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캡틴 아메리카 우리 마블 영화를 실제로 저희가 많이 참고를 했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방패를 대신할 수 있을 뭔가 좋은 설계가 없을까, 좋은 형태가 없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실제로 캡틴 아메리카도 이제 엔드게임부터는 그 방패가 이제 확장되는 그 버전이 나오게 되죠.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사용을 할 수 있게 가장 경제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그 강도를 낼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을 함께 넣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초경량 섬유 강화 복합 소재 방패입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이 소재가 카본 말고도 다른 소재로도 뭐 만들어 보자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나요? 예, 물론입니다. 카본 섬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질겨요. 그리고 이제 아주 큰 힘이
끊으려면은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칼을 막는데 굉장히 적합한 소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을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 이 칼을 이용한 공격을 막기에 아주 적합한 소재죠. 근데 미국이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 잘 알다시피 총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방탄 기능이 필요해요. 근데 이 탄소 섬유는 또 방탄에는 적합하진 않습니다. 그럴 때는 흔히 우리가 케블라 섬유라고 알고 있는 그 아라미드 섬유를 이용하게 되면은 실제로 권총 같은 그런 총알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 소재는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카본은 저희가 타는 자전거, 네. 운동기구에 배드민턴 라켓,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사용된다고 들었는데 방금 말한 방탄으로 사용하는 소재는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방패와 관련해서 우리 에듀 서포터즈 친구들도 더 궁금한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 방패를 보면서 이 방패의 성능이 매우 좋은 만큼 그에 따르는 가격이 매우 비쌀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경제성과 좋은 소재 그 둘의 타협을 어떻게 타셨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다들 쓰고 있지만 만약에 이 스마트폰이 아주 좋은 건 다들 알고 있지만 이게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게 또 중요한 점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 기본적으로 이 탄소 섬유는 굉장히 고가의 소재입니다. 탄소 섬유 한 가닥을 만드는데 굉장히 에너지나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소재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공하는, 그러니까 구멍을 뚫거나 이런 경첩을 붙이거나 하는 이런 비용들도 보통 소재들보다 이제 더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과제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가장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 생산하는 공정까지 같이 개발을 했고요. 실제 업체에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같이 이제 참여를 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지금 경찰분들이 전국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가격을 낮추는 점들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완벽한, 제가 보기에 너무 캡틴 아메리카 방패보다 되게 완벽해 보이는데 이러한 완벽한 방패를 만들기까지의 시행착오가 있으셨을 텐데요. 네. 이렇게 컴팩트한 방패가 나오기까지 어떠한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희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현장에 방문을 해서 그 현장에 사용하실 분들의 수요를 직접 들으면서 개발을 진행했던 게 거의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저희가 연구실에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했던 좋은 재료나 좋은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실 분들이 편하게 그리고 필요하게 이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현장에 달려가서 이 지구대 파출소 근무하시는 경찰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어려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방패 하면은 일단은 평소에 들고 다니기 좋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더 작고 더 가볍게 해야 된다라는 네. 의견이 하나가 있었고 오히려 정반대로 방패는 모름지기 커야지. 그래서 나를 더 많이 보호해주고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작은 방패와 이 큰 방패 사이에서 거의 한 5대5로 이제 의견들이 갈렸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설계 제작을 하는 입장에서는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 적당한 중간 사이즈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작은 방패, 큰 방패 둘 다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겠어요.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한 게 그러면 접었다가 펼쳐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거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제 경찰분들은 기본 제 체격보다 조금 네. 더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좀 작게 느껴지시겠어요? 딱 네. 펼쳐졌을 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 기본적으로 접었다 펼칠 수 있는 이 구조가 저희가 잘 설계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는 나이지리아나 뭐 캐나다나 이런 외국에도 이제 방패들을 소량 보내서 현장의 실증을 또 해봤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기본 체구가 다르다 보니까 네. 당장 이 손잡이 사이즈만 해도 그리고 이 팔걸이 사이즈만 해도 달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각각 있었어요. 와, 근데 약간 세계적으로 의견을 취합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이즈를 좀 더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액세서리 부품들을 이제 개조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게 다음 목표입니다. 네, 우리 이 방패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품이 나오기까지 많은 테스트를 거쳤을 것 같은데요. 저희 에듀 서포터즈 학생 친구들도 영상을 연구 현장 속으로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거를 실제로 네.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테스트했던 그 소감과 타격감을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거 방패를 착용해서 영상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방패를 직접 테스트하며 강목, 쇠 지렛대, 망치 등으로 내려쳤는데 충격이 잘 분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방패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감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촬영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그 영상을 시청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도구들로 그 방패를 내리치는데도 그 방패가 정말 끄떡없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이게 튼튼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잘 상용화되어서 이 방패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그 시민분들의 안전은 물론 경찰관 분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좋은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에듀 서포터 친구들이 직접 테스트도 한번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 성능 평가를 할 때 거치는 테스트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경찰분들이 사용하시는 장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장비가 과연 안전한지, 그리고 혹시 이 방어 장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비로 인해 상처나 뭐 다른 상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그런 안전 인증 기준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일단은 경찰 내부에서도 이게 인권위라는 네. 데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평가를 받아서 일반인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없게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겠다 이런 그런 심의를 받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국회까지 보고가 돼서 최종적으로 경찰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 안전 테스트 방법들이 쭉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칼, 그리고 이제 목검, 그리고 이제 삼단봉 같은 공격 무기들로 일단은 테스트를 해봤고요. 저희가 쓸 수 있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이 타격 무기라고 하면은 이 경찰 특공대에서 쓰시는 전술도끼라는 게 있어요. 보통 쓰는 손도끼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그 텅스텐 팁이 달려서 이 강화유리를 깨거나 이렇게 굉장히 타격을 하는데 가장 강한 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용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구형 방패에 쓰이는 그 플라스틱 판을 똑같이 타격을 했을 때는 네. 두 번 때리게 되면은 구형 방패 소재는 저렇게 그대로 깨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희 방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직접 저기 사용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좀 가까이 가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약간 찍히고 약간 기스난 이런 형상들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야구방망이, 도끼, 저런 목검, 칼 등으로 아주 이렇게 많이 때려본 그런 결과입니다. 네. 근데 뚫리지 않고 네, 네. 기스만 나는 정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끼로 여기 몇 번 내리치셨어요? 도끼는 저 테스트는 2번 했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았어요. 네. 뒤에도 보시면 네, 전혀 흔적이 없어요. 이 앞에만 살짝 기스만 나와 있는 정도인 네. 것 같아요. 이런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안정성 평가까지 끝나고 보급이 될 수 있게끔 네. 지금 국회도 통과됐고 네. 이랬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기관이 있나요? 저희가 폴리스랩 과제를 수행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실제 현장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증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요. 실제로 그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송파 경찰서의 그 전 지구대 파출소에 실제로 보급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저희가 굉장히 보람됐던 부분은 실제로 이 방패를 사용해서 그 흉기를 난동 사건을 제압하시는 경우가 최근에 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 저녁 한 8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지하철역 출구에서 네. 그 인근의 편의점에서 커터칼 2개를 구입을 해서
퇴근 시간대에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2분 만에 우리 경찰분들이 바로 출동을 하셔서 한 분은 이 방패를 이용해서 방어를 하시고 다른 한 분은 테이저건 조준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사용을 하지는 않고 안전하게 그 상황이 종료가 되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저희 유사 사례에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관악구 그 초등학교 사건 같은 경우에도 흉기를 마구잡이로 휘두르는데 30분 넘게 그 다수의 경찰분들이 대치를 하시는 과정에서 실제로 상해까지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비슷한 사례였지만 이번에는 이 방패를 이용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더 안전하게 이 사건을 제압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현장에 출동했을 때 범죄자도 네. 뭔가 경찰이 보호 장비나 네, 그런 장비를 갖고 있으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범인 자체도. 저희가 만약에 이 보호장구가 오히려 범인을 자극한다거나 아니면 사건이 더 확대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도 그렇겠어요. 저 방패는 절대 뚫을 수 없겠다. 뭔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은 이 공격 의지를 잃게 하는 그런 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장비를 개발을 해서 이 현장에서 잘 쓰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저희 한 번 더 에듀 서포터즈 친구들을 한 번 더 네. 부를 건데요. 에듀 서포터즈 친구들이 실제로 송파 경찰서 가서 사용했던 네. 경찰분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인터뷰에 대해서 살짝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존에 사용하던 방패보다 더욱 단단하고 휴대하기 편리해서 매우 실용적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사건 현장 속에서도 가지고 나아가 방패를 사용해 보셨다는데 방패 덕분에 대상자를 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패네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일단은 지금 송파 경찰서 말고 또 네. 있을까요? 다음 달에는 전북 전주 지역의 경찰서에도 저희가 추가로 보급을 할 계획이 있고요. 덕진구 그리고 완산구 네. 경찰서에 저희가 또 추가로 보급을 해서 이 실증은 계속 이렇게 지원을 일단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공대, 경비국, 경찰부대 이런 곳에서 계속 이렇게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좋은 제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범인들은 전 세계에 있잖아요. 네. 악당들은 전 세계에 있듯이 네. 범인들도 전 세계에 있을 텐데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에 보급되기까지 혹시 네.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은 이 탄소 복합 소재를 이용해서 접었다 펼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한 방패가 세계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도 우리가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만의 특별한 그 인증 기준 같은 게 필요한데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신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인증 기준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SO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저는 생소한 것 같아요. ISO라고 하는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그런 규격이 있는데요. 그 규격도 지금 저희가 새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획득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해외에도 이 방패를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릴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이런 박람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네. 관심을 가졌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 자료가 나와 있네요. 저희가 2년 전부터 그 국제 치안산업 박람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도 나오네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개최가 됐었고요.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또 되게 됩니다. 3일 동안 그 송도 컨벤시아에서 치안산업 박람회가 열리는데 그때 이제 외국에서 경찰 그 청장 이하 그런 관계자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외국 분들도 이제 오셔가지고 실제로 방패를 보고 이제 가격을 이제 같이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외국에도 우리가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제 뻗어 나가게 되는 방패인 것 같아요. 얘 혹시 그럼 애칭이나 뭐 별칭 같은 건 없나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는 접이식 방검 방패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름이 너무 길죠. 그래서 저희가 폴더블 폰 같이 저희는 폴더블 쉴드
폴딩 쉴드 이렇게 부르고 오, 있어요. 폴더블 폰처럼 폴더블 쉴드. 네. 입에 착착 감기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